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민입니다. 코로나19로 1학기가 훌쩍 지나갔고요. 2학기도 시작하자마자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입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선택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고1부터 처음 적용이 되어서 현재는 고1, 고2, 고3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전 수능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수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보는 2022학년도 수능은요, 현재 고3들이 보는 수능하고 또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고3은 2021 수능, 현재 고2는 2022 수능 개편된 거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도 똑같은 2022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여러가지 교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보통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교과고요. 전문교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교과를 복잡하게 분류를 했었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처리가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몰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일반 선택과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처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일반 선택인지 어떤 과목이 진로 선택인지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 선택은 9등급으로 성적 처리가 됩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모두 입력이 되고요. 수강자 수도 입력이 됩니다. 예전 그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표시되는 방법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전문교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많이 끌어다 쓰는 교과목인데요.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교과에서 갖고 오는 이 교과목은 전부 진로 선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과 다르게 9등급으로 성적 산출이 되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만 표현이 됩니다. 즉 원점수와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요, A, B, C 단계로 나눠서 표현이 되는데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 이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강자 수는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3단계만 표현하고 수강자 수를 입력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예체능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예체능이라 할지라도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면 성취도 3단계와 함께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수강자 수도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업 성적 처리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예체능 3단계 이걸 제외한 앞에서 1학년 때 배운 모든 과목들이 5단계라고 하지만 이제 9등급으로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9등급이 이제 중요한 성적 처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학 탐구 실험만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이 모두 나오는데 9등급은 산출이 안 되고요. 성취도 3단계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로 필수 이수 단위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은 1학년 때 거의 이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고 있죠. 여기 1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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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위가 있는데 1학년 때 이미 8단위, 8단위, 8단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단위씩만 더 배우기 때문에 국영수를 필수 이수 단위 못 채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 통합사회가 8단위로 되어 있는데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의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사회 과목을 싫어해서 선택을 안 한다면 이 졸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과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통합사회 2단위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 다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기 1학년 때 과학을 10단위 배우죠. 근데 필수 이수 단위는 12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성향의 학생이라도 과학 탐구를 꼭 하나 이상은 이수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교육과정에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 어떤 과목이고 진로 선택이 어떤 과목인지 이 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 선택은 9등급이 산출이 되고요. 진로 선택은 3단계 ABC로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고 대학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거에 따라서 그 대학 입시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육 과목, 그 다음에 예술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교양 과목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일반계에서 뭐 농업생명과 이런 거 배우긴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도 완 과목 있고 투 과목이 있는데 거의 이제 완 과목에서만 해당되는데 우리 학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또 한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에서 일부 과목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일 과목, 동일 시기, 동일 단위 편성인데요. 이것으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를 없앤다고 해도 이 과목이나 아니면 시기나 단위를 변칙적으로 운영해 줌으로 해서 문과, 이과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똑같이 통일되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이과를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84단위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더 이상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택에 따라서 학급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반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이 분산될 경우에는요, 폐강될 수도 있고요. 이런 소수 과목은 주문형 강좌라든지 공동교육과정으로 유도해서 수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019학년도 입학생, 현재 2학년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지금 2학년은 이미 선택을 2학년까지는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3학년 과목 선택에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3학년 때는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로 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 선택이 아니라 이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필수 과목이고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묶어서 총 8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사회 과목, 사탐 과목은요.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성적 처리가 되고요. 반면에 과학 탐구 과목인 이 물화생지 2 과목들은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처리가 다르죠. 3단계 성취도 평가로 성적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2학년 때 물화생지 1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2학년 때 이 물화생지를 배우지 않고 3학년 때 이 2 과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물론 수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겠죠. 자, 그런 성적 처리 유형을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 음악미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프로그래밍 이 셋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2학년 때 일본어 1, 중국어 1 정보를 선택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어 배운 학생은 자연스럽게 일본어 회화, 중국어 배운 사람은 중국어 회화, 그 다음에 정보 배운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계시민 교육학은 선택 필수 이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과 한국지리. 미적분은 이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성향은 한국지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하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도 선택할 수 있고요. 고정과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수학 과제 탐구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이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하면 수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죠. 이 수학과제 탐구는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좀 정리해서 이 발표식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하는 이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이과 학생들도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이제 고정과 윤리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해야지만 이제 3학년 때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 한국지리, 고정과 윤리, 수학 과제 탐구, 기하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이런 과목들은 선택 없이 필수 이수인데 줄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택 2죠. 2개 선택해야 되고 음악미술 이렇게 선택하고 간략하게 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2021학년도에 선택해야지만 하는 과목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선택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입 안내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는 그런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 수학 나형 그래서 이전 수능하고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의 성향도 다르고 이 과목들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현재 2학년 학생들은 2022 수능이죠. 그래서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보는 수능하고 판이하게 다른데요. 일단 국어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하고 있는데요.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요. 수학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있는데요. 이 선택과목 2학년 때는 확률 통계를 다 배우고 3학년 때 미적분과 기하를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탐구는 올해 3학년 학생들은 계열을 구분해서 사탐 2과목 또는 과탐 2과목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수능 볼 때 계열에 상관없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 수능을 비교해서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 지금 2학년 학생부터는요. 현행 서식이 매우 간소화되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죠. 적성고사도 폐지됩니다.
이런 점들은 꼭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수능 지정 과목이라고 해서 2021 대입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 과목, 이런 대학들은 아마 2022 대입에서도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이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런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가산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안내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입 정보 어디 가라는 그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자기의 적성, 진로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에는 이 커리어넷이라는 이런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선택 안내입니다. 먼저 자신의 진로, 적성들을 탐색하고 대학 입시를 분석한 다음에 설명회를 잘 듣고요. 그 다음에 희망 과목을 사전 조사합니다. 한 번에 딱 조사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한 다음에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선호도 조사를 이렇게 할 예정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 선호도 조사는 10월 초에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은 12월 30일, 12월 31일 이틀 동안 담임선생님과 개별 상담 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여기 부분 수강 신청 시스템 있죠?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목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단순하게 교육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동이 굉장히 표로 이렇게 색깔이 묶여져 있는 것은 이동하는 반들이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3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로 묶인 과목들끼리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올바른 선택으로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